한파 올 것이다. 거래 절벽, 또 지역별 양극화가 우려된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이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또 자, 뭐 강남 불패, 집값까지 하락장 합류, 서울까지 깡통 전세 번질까 해서요. 강남까지 좀 하락세로 번지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일단 하반기까지는 이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내용 있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죠. 보통 0.25% 올라있는데 어저께 7월 13일부로 해서 0.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준금리가 1.75%에서 2.25%로 확 올라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집값이 폭락하겠느냐?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핵심 요약을 딱 보니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상 처음으로 0.5% 인상의 집값 영향에 이제 주목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앞선 금리 상승기 때 집값 을 보니까 대내외 변수 따라서 양상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요. 금리 상승기에 올랐던 집값, 금리 인상 끝난 뒤에 내리기도 했고요. 집값 고점 인식, 또 경제 위기 우려에 더해진 금리 인상, 집값 안정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 집값 폭락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시장 연착륙 위한 정부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안정기, 또 가격 하락기를 접어들 텐데 과연 집값 폭락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좀 제한적이다. 집값 폭락까지 가겠느냐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리 보죠.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인상기의 자산 가격 움직임을 보니까요.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기준금리가 2%에서 3.25%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이제 알죠? 100이 안 되면 수요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 자, 매매 가격 지수가 이런 식으로 전국은 올랐고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서울은 약간 내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난 2017년에서 19년 금리가 올랐고 2021년에서 22년 금리가 좀 오른 거를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하고는 맞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 작금의 집값 상승에 대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다주택 중가에 있기 때문에 팔고 싶은 사람 못 팔아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는 맞물려서 이해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 생각에. 예. 자, 이렇게 기준금리와 주택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폭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들여다보죠. 자,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장에 진입하더라도 집값 폭락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장기간 집값 상승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강화됐고 실제로 원리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수준이 아직은 높지 않은 만큼 집주인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집값을 헐값에 던지며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집값 등 자산가격 폭락은 국가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의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대출금리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빅스텝 0.5%의 이 큰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세 위축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차주별 대출이 워낙 강화돼 있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또 다른 분 얘기도 들어보죠. 장기간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겠지만 단기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매물이 나오려면 보합세가 최소한 6개월에서 길면 2년 이상 이어지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헐값세라도 처분하려는 매물들이 나오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나와야 하는데 단기간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죠. 자, 대출 다른 분의 의견이에요.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매매와 민간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체적인 폭락은 없을 것이라며 집을 포함한 자산시장이 폭락하면 집값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연착륙하도록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즉 당장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2.25%로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하락세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할 것 같고요. 과연 그 반등의 기미는 올해는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이제 대세론이고 대신에 소위 폭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쉽게 올 가능성은 낮다. 망약의 폭락이라고 한다면은 한 2년 정도, 뭐 3년 정도 후쯤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빠진 상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빠질 수 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금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집값이 대비해서 70% 전세금까지는 집값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감히 좀 할 수가 있다. 예전의 상황도 비교를 해보는 거 하고요. 또 이 국민소득이 지금 이제 3만 3천에서 한 4만 불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서울 또 강남 또 한강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집값이라는 거는 충분히 평당 뭐 2억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곳은 떨어지되 그래도 보합 유지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등해서 더 올라갈 곳 강남이나 한강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감히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비관을 할 것도 없고 또 낙관을 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